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와 관련해 사퇴할 뜻이 없음을 거듭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제는 더 뻔뻔해지고 더 두꺼워지기까지 했는데요. 특수본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될 것으로 최종 결론 난 그로서는 법정 면죄부까지 받은 터라 이제는 배이는 게 없는 거죠. 예,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이상민 그 증인에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지금 이러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열리는 이런 청문회가 진상 규명보다는 결국은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키기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거 아닌지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탄핵이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필요합니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 그리고 중대한 제 발언 중이니까 들어주세요. 헌법이나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퇴, 정치적 책임에 대한 사퇴와는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서 나온 위증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위증으로 고발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유로 해서 탄핵을 몰아비추려는 그런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닌지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상민 증인에게 위증이다 아니다 이런 것이 집중이 된다면 이것은 유족들이 바라는 이런 진상 규명에도 진상 조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는 법적인 책임을 묻는 자리뿐만 아니라 진상 규명을 위한 이러한 좀 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일 열린 12구 참사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1차 청문회 당시 자신의 지역구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청문회에서 자리를 비웠던 국힘당 전주혜 의원이 은연중에 자신들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말았는데요. 여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위해 위증죄를 만들려고 몰아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 장관은 여러 차례 거짓말과 위증을 해왔는데요. 특별히 위증죄를 만들 이유도 없을 정도인 거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만 가득하니 12구 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는 있는 걸까요? 오늘은 또 무슨 행사에 참석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참담하고 안타까운 죽음 앞에 겸허히 머리 숙이고 사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퇴 요구는 정쟁의 수단이 아니고요.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의 호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증인 스스로 사퇴하시겠습니까? 네, 위원님이 지금 주신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책임감도 물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께서 주신 말씀 가슴에 잘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번 같은 대답이신데요. 다시 한번 사퇴를 생각할 일말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까? 어쨌든 저는 현재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퇴할 수 없다는 그 증인의 생각은 본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생각이라기보다 저의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사퇴할 수 없다면 사과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159명의 참사의 희생자 그리고 이 자리에 유가족들도 계신데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과를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열린 행안위에서 공식적인 네, 유가족들이 계시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네네. 그럼 이 자리를 빌려서 마음을 담아서 겸허한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 말에 발생한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또 개인적인 자격을 포함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위가족들과 소통하면서 위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보듬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과의 말씀의 진정성이 담기려면 행동으로 좀 옮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즉각적인 사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국민들 앞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사퇴를 표명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사퇴할 뜻이 없냐는 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문에 현재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다고 답했는데요. 이에 방청석에서는 야유와 한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의 답변을 들은 유가족의 분노의 소리였는데요. 참 꿋꿋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꺾이지 않는 아나 무인이라고 부르죠. 이 장관은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선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개인적 자격을 포함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제가 있는 위치에서 유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유가족이 있는 자리에서의 사과는 참사가 일어난 지 70여일 만에 처음인데요.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사과일까요? 순간을 모면하려는 자신의 직을 지키기 위한 악어의 눈물 같은 사과일 텐데요. 진짜 사과와 사죄는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새해 벽두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좋은 메시지를 주면은 좋을 텐데 저는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한반도의 안보 사항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안보 위기 사항입니다.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인기 5대를 보내서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600mm 초대형 방사포 탄도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북한을 규탄합니다. 북한은 이러한 도발을 당장 멈출 것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북한 무인기가 왔는데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공이 5시간 동안 구멍이 뽕 뚫렸습니다. 경기 서울 지역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만약 그 무인기에 자폭 무인기나 폭탄을 실었든가 생화학 무기를 실었다면 서울 지역에 온 비행 개선을 보니까 그 밑에는 500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야말로 작전 실패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하늘의 울타리 비행금지구역이 침범되었습니다. 경호작전의 실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국민들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재난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위기관리의 실패입니다. 작전의 실패요, 경호작전의 실패요, 위기관리의 실패입니다. 후속 조치 과정은 더 가관입니다. 축소, 은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방부가 서울 북부까지 왔다고 하다가 국방위에서는 서울 북부 전 지역을 거의 왔다 갔다고 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행금지 구역까지 왔다고 합니다. 제가 비행금지 구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방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일이 지나고 나서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어떡하지? 비행금지 구역에 침탈됐다. 경호작전이 실패한 겁니다. 이러한 말 바꾸기에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우려하고 너무나 두렵고 분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떻게 국방부도 몰랐는데 제가 알았느냐? 근거를 대라. 마치 북한과 연계서를 제공했습니다. 근거를 대겠습니다. 그 근거는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이종석과 대한민국의 합참의장입니다. 국방비가 열렸을 때 보고를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에 보면은
개선, 비행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저 지도는 40년 전 지도입니다. 대략 보고했죠. 저도 저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방비가 열리기 전까지는 저는 서울 북부 은평구 정도만 왔다 갔는지 알았는데 저걸 보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은평구, 종로, 광진구, 성북구까지 왔다 간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기에 비행금지구역을 표시가 안 됐는데 비행금지구역 남산 일대까지 왔을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사무실에 와서 그려봤습니다. 군인으로서 몸에 밴 저는 저런 것을 그려서 모든 가능성을 염출합니다. 밑에 비행금지구역은 대통령 집무실에서의 비행금지구역이고 위는 한남동입니다. 스쳐갑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고요? 간첩이라고요? 어떻게 대통령실과 국민의당은 이렇게 음모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책임을 지십시오.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책임자는 경질하십시오. 그리고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업에 마음껏 종사하고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 상공이 구멍이 뚫혔는데도